네,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2월 22일 주말 또 찐시황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가 별로 좋지 못하게 끝났습니다. 3대 지수가 좀 급락하면서 마감이 됐고요. 다우 지수가 마이너스 1.69%, S&P 500이 마이너스 1.7%대, 나스닥은 2.2%대로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3대 지수가 전부 다 좀 급락을 하게 된 건데, 뭐 원인들은 일단 있었어요. 원인들은 뭐 이야기를 하자면은 뭐 경제 지표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발표가 되면서 그게 시장에 좀 안 좋은 영향을 줬습니다. 또 안 좋게 발표가 됐죠. 그래서 그거 오늘 좀 차근차근 이야기를 해볼 거고, 다음 주 우리 시장을 좀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사실 우리나라가 미국 증시랑 좀 디커플링 된 지는 꽤 됐거든요. 그래서 미국 증시 빠질 때 우리나라는 계속 좀 다시 고가를 경신하는 그런 흐름들을 계속 만들어내고 있어서 이게 우리나라 증시와 얼마나 또 연동이 될지는 좀 의문이기는 합니다만, 다만 좀 보수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그런 시장인 거는 맞는 것 같아요. 왜냐면은 우리나라가 그동안에는 미국이 좀 빠진다라고 하더라도 한국 시장은 계속 바닥권에 있었기 때문에 뭐 크게 더 뭐 여기서 빠져봤자 얼마나 빠지겠나 이런 좀 생각도 있었고, 그리고 사실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었던 한국 증시에서 좀 저가 매수라던가 좀 줍줍하는 듯한 그런 흐름들도 좀 보였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자신감이 좀 붙어 있는 상태였었죠. 시장의 투자자들이. 근데 우리나라도 단기적으로는 좀 과열 구간에 어느 정도 들어왔고 단기적으로는 좀 쉬어갈 수 있을 만한 구간에 좀 진입을 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미국의 어떤 이런 안 좋은 분위기들을 연결 지어서 일부 좀 쉬어갈 뭔가 명분으로 삼을 가능성들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보수적인 접근 대응이 좀 필요할 만한 그런 시장 시기라고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좀 차근차근 무슨 내용들이 있었는지 한번 볼게요. 일단은 어제 지표 여기는 또 따로 안 나와 있는데 나스닥이 좀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나스닥 중에서도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거의 3% 넘게 급락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도 그 HTS가 제가 영문문을 쓰는데 키움 거를 쓰는데 오늘 또 시스템 점검한다고 HTS가 아예 안 켜지더라고요. 그래서 오늘 좀 네이버 증권으로 대신해서 본다라는 것도 잠시 양해를 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도 3% 넘게 좀 급락이 나왔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다 하락을 했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은 개별 종목들 시뻘건 거 보이시죠? 더 빨갛고, 대부분이 다 하락입니다. 대부분이 다 하락이고, 낙폭이 그렇게 작지 않아요. 그리고 뭐 플러스를 보이는 그런 종목군들은, 정말 일부 종목군들에 좀 제한되는 모습들이 나왔었고요. 그래서 보시면은 뭐 마이크로소프트도 1.9%대 하락, 그리고 뭐 엔비디아가 좀 낙폭이 컸는데 마이너스 4%대로 급락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뭐 오라클이라던가 뭐 브로드컴, 이런 AMD, 이런 반도체 기업들 대부분 좀 하락이 나왔고요. 최근에 시세가 좀 좋았었던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도 어제는 4.2%대 하락이 좀 나오면서 전반적으로 기술주들이 분위기가 상당히 안 좋았어요. 그나마 뭐 애플 정도가 보합권을 좀 지켜주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요거는 아이폰 16이 이제 곧 있으면은 또 최근에 하나 나왔었고 이제 하반기에 또 추가적으로 나올 텐데 지금 아이폰 새로운 시리즈들에 대한 어떤 아이폰 AI죠. AI 폰에 대한 어떤 기대감이 여전히 좀 유효한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그러면서 긍정적인 평가들이 좀 나오면서 애플은 좀 하방을 잡아주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었고요. 아마존도 뭐 거의 3% 가깝게, 그리고 구글도 2.7% 하락, 메타도 2% 가깝게 좀 하락이 나왔고요. 테슬라도 낙폭이 좀 컸습니다. 테슬라도 마이너스 4.68%대 좀 급락이 나오면서 대부분의 기술주들이 좀 하락이 많이 나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당연히 우리나라의 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 쪽으로도 뭐 그렇게 좋은 분위기를 만들어주지는 못할 거예요. 다만 뭐 지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를 급락으로 쪽 밑으로 끌어내린다기보다는 일부 하단은 좀 지지하는 선에서 좀 쉬어가는 흐름들 정도는 좀 나올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엔비디아가 제일 중요할 것 같은데, 엔비디아가 또 다음 주에 가장 큰 일정으로 볼 만한 게 엔비디아 실적 발표가 또 있잖아요. 그래서 엔비디아 실적이 26일, 한 목요일 정도에 이제 공개가 될 텐데, 그때
이제 좀 시장도 아마 좀 경계감이 큰 상황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경계감이 좀 굉장히 크고 특히 좀 이번에 미국 증시가 오늘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제 미국 증시가 좀 크게 흔들렸던 변동성이 좀 컸었던 이유 중에 하나가 어제 좀 미국 그 옵션 만기일이기도 했거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그런 영향도 좀 있었다라고 좀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도 이게 계속 선물 쪽에서 좀 외국인들이 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보수적으로 관망하는 듯한 모습들이 계속 보였었거든요. 현물 쪽에서는 거의 관여를 안 하고 뭐 선물 쪽에서는 매도를 하기는 하는데 좀 해지하는 듯한 그런 흐름들이 좀 보였었는데 어쨌든 미국의 옵션 만기일이라던가 그리고 뭐 밤사이에 어떤 미국 증시가 별로 안 좋은 것들 그리고 뭐 주말 사이에 어떤 뭐 리스크들 이런 것들을 좀 회피하려는 어떤 움직임들이 좀 보였어서 이제 우리나라 증시가 이제 일부 좀 만약에 주말 사이에 그래도 긍정적인 내용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그 해지했던 물량들이 다시 좀 돌아오는 그런 흐름들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근데 아직까지는 좀 보수적인 관점으로 좀 시장을 봐야겠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네, 일단 엔비디아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 자체가 아직까지 뭐 그렇게 뭐 추세가 뭐 꺾였다거나 그렇지는 않아요. 여전히 뭐 하단 라인 때 잘 잡아가면서 하단 라인대 저점대 잘 높여주면서 상승 추세 라인은 좀 여전히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최근에 좀 쭉 올라오다가 좀 이렇게 조정이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추가적인 하방 자체는 한 150 정도까지는 조금 더 열려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이번 주, 그러니까 돌아오는 주죠. 다음 주에는 뭐 엔비디아의 흐름 자체는 뭐 크게 방향성을 설정을 한다기보다는 좀 시장의 분위기와 함께 그리고 뭐 경제 지표라던가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뭐 발언이라던가 이런 것들과 함께 조금 이제 뭐 그냥 답보 상태 정도의 흐름을 좀 기대를 해봐야 되지 않을까. 기대라기보다는 그 정도의 흐름을 좀 예상을 해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지켜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크게 뭐 영향을 뭐 준다기보다는 좀 그렇고요. 그리고 이렇게 전반적으로 좀 어느 정도 약세를 견인했던 가장 큰 원인을 좀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리자면은 어제 경제 지표들이 좀 많이 발표가 됐습니다. 경제 지표들이 많이 발표가 됐고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이 경제 지표들을 그렇게 막 주목을 하진 않았어요. 왜냐면은 워낙에 우리 시장이 좀 분위기가 그동안에 좋기도 했었고 그리고 경제 지표를 그렇게 막 주목을 할 만큼 이제 뭐 시장이 그렇게 약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지도 않았었고 시장에서는. 근데 이게 미국이랑 우리나라랑 분위기가 많이 달랐다라고 생각을 한 게 우리나라는 그동안에 좀 많이 빠졌었고 이제 좀 회복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회복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상황인데 미국은 작년부터 계속 올랐단 작년이 뭐예요? 2년 동안 한 번도 안 빠지고 계속 올랐단 말이에요. 매년.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동안 어느 정도 뭐 고가에 대한 좀 부담감들 그리고 한번 좀 쉬어갈 필요성들 이런 것들을 느끼고 있는 상황이었었고 그 헤지펀드 미국의 헤지펀드사들 같은 경우에는 역대급으로 지금 현금 비중이 적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말은 즉슨 거의 뭐 주식이라던가 이런 투자를 좀 많이 해놓고 있다는 얘기죠. 네, 그러면은 그거는 뭐 투자를 많이 해놓고 있다, 뭐 이거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반대로 얘기를 하면은 현금 비중이 그만큼 적다라는 얘기, 역대급으로 적다는 얘기는 그만큼 더 이상 뭐 더 뭔가를 살 만한 그런 여지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얘기거든요. 그리고 조금만 시장이 흔들린다던가 어떤 약간의 악재라던가 아니면 뭐 불확실성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좀 제기가 되면은 추가적으로 좀 크게 흔들릴 가능성들 그리고 차익 실현에 대한 욕구가 좀 높아질 가능성, 현금 확보에 대한 욕구가 높아질 가능성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다는 얘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계속 좀 이런 고가에서 어디서 차익 실현을 할까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기 때문에 이런 약간의 어떤 경제 지표가 별로 좋지 않게 나왔던 이런 이슈들만으로도 좀 흔들리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빌미로 좀 빼는 모습들이 좀 보였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이번에 발표된 경제 지표 같은 경우에는 서비스업 PMI 발표가 됐고요. 그리고 주택 판매 건수도 발표가 됐고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발표가 됐고 그리고 뭐 소비자 심리 지수도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좀 보자면은 일단은 뭐 인플레이션 기대치 같은 경우에도 전월치 대비해서 좀 상승하는 모습들이 나와줬고요. 전월치 대비해서 상승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나줬고 인플레이션 예상치 5년 인플레이션 예상치도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해서 상승했고 예상치보다도 더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이 10년간의
그 5년에서 10년간의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치가 이제 3.5%까지 증가를 했다라는 거는 기사를 보니까 그 1995년도 지금 거의 30년 전이죠. 네, 30년 만에 최고치라고 하더라고요. 이 그 수치 자체가. 그래서 시장에서는 조금 충격을 받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1년 기대 인플레이션 기대치도 마찬가지로 전월 대비 좀 1%나 올라오면서 2023년도 이후로는 최대로 높은 수준을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기대 인플레이션이 올랐다라는 거는 결국에는 뭐 기업들이 상품 가격을 앞으로 좀 인상할 것 같거나 아니면은 뭐 노동자들이 뭐 임금 인상이나 이런 것들을 요구하는 그러면서 뭐 실제 임금 상승으로 실제 인플레이션 상승으로 이어질 어떤 가능성들을 좀 그 높이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는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가 더 느려질 수도 있겠다라는 어떤 우려들이 좀 커진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찬가지로 소비 심리 지수도 같이 좀 위축이 됐는데 소비 심리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전월치가 7.1이었었는데 64로 발표가 됐습니다. 64.7로. 예상치인 67.8보다 더 이제 하락을 했고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23년도 이후로 거의 최저치를 기록을 했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게 소비 둔화에 대한 어떤 우려를 키우는 그런 내용이었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투자 심리가 위축될 가능성들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마찬가지로 지난주에도 소매 판매가 또 발표가 됐었는데 소매 판매도 예상치를 좀 하회했었거든요. 네, 그러니까 더 오늘의 어떤 지표 자체가 최근에 나오는 지표들이 안 그래도 안 좋았었는데 이렇게 여러 지표들이 나오는데 더 안 좋게 나오니까 이제 시장에서는 좀 더 크게 해석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뭐 트럼프 대통령의 어떤 좀 관세 정책 이런 것들이 계속 가시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4월 뭐 초를 좀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4월 초에도 발표하겠다라고 해놓고 트럼프 대통령이 또 한 달 내에 또 발표를 하겠다라고 얘기를 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최근에 그 외신 기사들을 좀 보시면은 트럼프 굉장히 바쁩니다. 뭐 보복 관세에도 막 서명을 하기도 하고요. 근데 이거는 뭐 디지털 세금이죠. 그러니까 다른 국가들이 메타라던가 구글 뭐 이런 그 미국의 기업들한테 이제 디지털 관세를 매기고 있고 디지털 세금을 매기고 있거든요. 근데 그 디지털 세금을 매기는 국가들한테는 그 보복 관세를 이제 매기겠다라고 하면서 아마 어제일 거예요. 어제 보복 관세 거기다 서명을 하기도 하고 좀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관세에 대한 좀 걱정을 좀 키울 수 있을 만한 그런 행동들을 이 트럼프 대통령이 계속 하고 있고 또 강력하게 좀 덤핑을 하고 있고 막 그렇기 때문에 이게 좀 불안감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관세가 인플레이션을 더 끌어올릴 것 같다라고 시장에서 좀 걱정을 하고 있으니까 이게 시장에서 좀 반영을 하기 시작을 한 거죠. 지표상으로.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있었던 게 요거였었는데 그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입니다. 서비스 PMI 서비스 지수가 발표가 됐는데 PMI 서비스 지수가 이게 49.7로 발표가 됐어요. 전월치가 52.9였었고 예상치는 53이었는데 49.7로 좀 쇼크로 발표가 됐습니다. 요거는 당연히 좀 안 좋은 영향을 줄 수밖에 없는 거고 사실 우리는 제조업 지수만 좀 관찰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뭐 서비스가 사실 이 미국 같은 경우에는 소비가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서비스 구매자 관리자 지수가 더 중요하기도 하거든요. 둘 다 중요하긴 하지만 서비스를 더 좀 주력으로 보는 그런 관점들도 좀 있긴 합니다. 근데 이런 서비스 구매 관리자 지수가 PMI 서비스 지수가 이제 급락을 하니까 또 50을 하회하니까 여기서 더 시장에서는 충격을 받았다. 그러니까 다 지표들이 다 안 좋게 발표가 된 거예요. 어제 나온 지표들이. 그래서 뭐 하나는 좋게 발표되고 뭐는 좀 안 좋게 발표되고 이러면은 시장에서도 이거 좋은 건가 안 좋은 건가 이러면서 조금 그래도 뭐 좋은 점을 찾아서 그래도 좀 좋게 해석을 한다던가 뭐 이런 흐름들이 나올 수는 있겠는데 이게 다 안 좋게 발표가 되니까 좀 충격을 피해가긴 어려웠던 상황이었던 거죠. 네. 근데 그래도 긍정적인 거는 ISM 이제 제조업 지수는 좋게 발표가 됐습니다. ISM 제조업이 전월치가 51.2였었는데 이번에는 51.6으로 발표가 되면서 예상치나 전월치보다 더 상회하는 그런 결과를 발표를 했어요. 네, 그래서 이번에 뭐 제조업 같은 경우에는 괜찮지만 결국에는 소비 같은 경우에는 다 좋지 않게 나오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이면서 투자
심리 자체가 많이 냉각이 됐고 그리고 안전 선호에 대한 심리를 조금 더 부각시키는 그런 형태의 모습들이 좀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기에 대한 불안 심리가 좀 확대되는 그런 모습이 좀 나타났고요. 결국에는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결과가 나왔냐? 일단 10년물 국채금리가 급락을 했습니다. 국채금리가 이제 4.43까지 떨어졌고요. 4.43까지 급락을 했었고 그리고 뭐 달러를 조금 이제 더 올린다던가 달러를 좀 상승을 촉발시킨다던가 이런 역할을 좀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서 결국에는 이런 좀 경기에 대한 위축 우려들 뭐 이런 우려들이 좀 전반적으로 반영이 되면서 이제 시장을 끌어내리는 역할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개별적인 안 좋은 이슈가 있었다던가 그렇지는 않아요. 근데 다만 이런 전체적인 분위기 자체가 좀 회피성 어떤 좀 우려감들을 키우는 그런 현상들이 두드러지다 보니까 이런 결과들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다만 좀 그런 게 지금 시장을 끌어내린 원인이 경제 지표잖아요. 근데 단순히 경제 지표 하나가 시장을 다 흔들었다라고 보기엔 좀 어렵고 안 좋게만 봐야 될 거냐라는 거에 대해서는 좀 의문을 갖고 있는 게 방금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지금 투자자들의 어떤 마음속에는 심리 자체가 불안하잖아요. 그동안에 너무 많이 올랐으니까 그리고 과열인 상태로 계속 몇 년 동안 끌고 왔으니까 당연히 불안한 마음이 있는데 조금 약간의 어떤 빌미를 제공을 하는 것만으로도 좀 시장이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작년은 뭐 한 번도 조정이 나오지도 않았고 S&P 500 기준으로 봤을 때는 그래서 이제 그런 상황에서 이런 악재가 나오면은 당연히 하락폭이 더 클 수밖에 없고요. 그렇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특히나 뭐 소비자 이거 뭐 심리지수 이런 거 있잖아요. 좀 안 좋게 나왔던 이런 거는요. 표본이 500명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신뢰도에 대한 어떤 좀 그 의미를 부여하기에는 그렇게 크지 않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뭐 미국 소비 심리 지수를 좀 빠르게 반영을 해준다. 표본이 또 적기 때문에 빠르게 반영을 해준다라는 어떤 긍정적인 점도 있기는 합니다만 표본 크기가 굉장히 작고 그리고 작기 때문에 좀 너무 주관적인 측면, 객관적인 어떤 지표를 다 반영하지는 못한다라는 단점들이 좀 있기 때문에 뭐 이런 거를 전체로 이제 확장시켜서 해석을 하기에는 좀 한계가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이런 좀 경제 지표상으로 인해서 좀 급락이 나왔다라고 한다면은 그러면은 좀 그건 하나의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요거를 너무 안 좋게만 해석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 같은 경우에는 물론 타격을 받겠죠. 타격을 받겠지만 상대적으로 그런 타격은 좀 제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좀 보시는 게 맞지 않을까라고 좀 봅니다. 그리고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지금 또 우리나라 증시에 또 가장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들을 좀 보자면은 뉴스를 좀 보자면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 이런 얘기를 했더라고요. 어제 밤에 3, 4주 안에 대기업들이 대규모 미국 투자를 발표를 할 거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세계적인 대기업들이 미국에 대규모로 투자하는 방안을 지금 고려 중이다. 그리고 발표를 곧 할 거다라고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그 지역도 조지아주를 좀 투자 대상 지역으로 꼽았대요. 이 조지아주는 아시다시피 뭐 현대차도 그렇고 뭐 SK라던가 이런 우리나라의 대기업들이 많이 진출을 해 있는 그런 지역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이거 한국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어떤 좀 예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관세를 계속 얘기를 하고 있고, 뭐 우리나라가 최근에 좀 타격을 받았던 이유 중에 하나가 뭐 자동차, 그리고 뭐 반도체 관세를 또 매길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타겟이 될 수 있다, 곧 발표할 거다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면서 시장이 좀 걱정을 했었는데, 다만 이 글을 좀 보게 되면, 뉴스 기사나 그리고 발언들을 좀 뒤에 가서 보게 되면은 매길 수 있다. 근데 이 뒤가 더 중요해요. 근데 만약에 이 관세 그 미국에다가 투자를 하면 미국에 공장을 지으면 그러면은 관세 피할 수 있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관세 매길 수 있어. 이렇게 앞으로 딱 던져놓고 결국에는 공장 지으란 얘기입니다. 미국에 공장 지어. 그러면은 관세 안 매길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 거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계속 그 미국에다가 투자를 유도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곧 있으면은 또
이런 미국의 어떤 투자라던가 그리고 미국의 어떤 뭐 공장을 짓는다던가 이런 것들도 발표를 하겠죠. 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나올 가능성들이 충분히 있고 가장 빠르게는 아마 현대차가 뭔가 발표를 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난주 주말, 그러니까 금요일이죠. 금요일에 나왔던 이야기를 좀 보면은 GM과 이제 그 공급망도 공유하고 밸류체인 공유하고 이렇게 하기로 했었잖아요. 네, 그러면서 이제 한 달 정도? 한 달 정도 이내에 좀 구체화된 이야기를 할 걸로 좀 얘기를 했는데 그때 아마 구체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본격적으로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는 뭐 SL이라던가 이런 종목들이 있잖아요. 이런 종목들이 또 많이 거론이 됐었는데 워낙에 미국에 진출을 해 있고 그리고 미국향 어떤 좀 매출도 많이 나고 있는 네, 그런 그 기업이기도 하고 네, 그러면서 같이 관심을 좀 받았었죠. 그래서 실제로 지난 그 금요일 날에도 종가상으로 제일 좀 강력하게 지켜주면서 마감을 했어요. 18% 정도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미주에서 매출을 내고 있는 비중 자체가 SL이 한 35% 정도 되거든요. 네, 그래서 가장 좀 수혜를 많이 받을 수 있을 만한 기업이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플러스로 여기서 관심을 좀 실질적인 수혜를 기대할 수 있을 만한 기업이 HL만도도 있습니다. HL만도도 한 미주 매출 비중 한 24%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보면은 뭐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 자율주행이라던가 그리고 매출의 어떤 성장이라던가 뭐 이런 어떤 긍정적인 측면들로 인해서 그 중국차들의 어떤 선방이라던가 이런 긍정적인 측면들이 좀 부각을 받으면서 꽤 많이 올라왔어요. 그리고 상승 채널도 이렇게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네, 그래서 HL만도도 사실 관련해서는 좀 수혜주로 꼽을 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현대차랑 GM 간의 포괄적 협력에 대한 이야기 그리고 구체화가 되는 것들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을 생각을 한다면은 충분히 HL만도도 같이 좀 기대를 해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렇게 계속 하단 라인대 지켜주면서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요 하단 라인 한 43,000원 정도 될 것 같은데 한 43,000원 정도까지 밀린다. 또 시장의 분위기가 좀 안 좋아지고 좀 지난 미국 증시의 어떤 하락이나 이런 것들을 반영을 한다라고 하면은 또 추가적으로 자리를 줄 가능성도 충분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뭐 43,000원이나 이런 그 하단으로 내려오게 된다 그러면은 거기서는 조금 담아 볼만 하지 않나. 하단을 좀 짧게 잡고 가져본다면은 담아가 볼만 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HL만도 같은 경우에는 그 GM 매출도 많이 나고 있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사실 뭐 GM이랑 현대차랑 협력을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기존의 GM한테도 밸류체인으로 있었던 기업들이 같이 당연히 좀 수혜를 받지 않겠어요? 네, 그렇다 보니까 GM의 매출 비중이 많이 나고 있는 기업 HL만도가 한 5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 현대차랑 그 GM이랑 둘 다에서 그 합쳐가지고 매출이 한 50% 이상 나는 기업이 HL만도예요. 그리고 SL 같은 경우에는 한 70% 정도? 거의 70%에 육박합니다. 그래서 GM이랑 현대차 합쳐가지고 매출 나는 비중 자체가 네, 그래서 굉장히 크기 때문에 이 SL도 마찬가지로 지금 보시면은 아까 말로만 설명을 드렸지만 이게 차트가 안 되니까 너무 불편하네요. 그래서 보면은 SL도 마찬가지로 어제 18% 정도 급등이 나오면서 바닥에서 거래량 또 들어왔거든요. 그러면서 전저점 또 잠시 이탈했었는데 또 돌림 나오는 그런 흐름들도 좀 보여줬고요. 근데 다만 지금 또 딱 요 구간 한 36,000원 정도 구간이 또 저항대 구간이기도 해서 여기서 저항대를 돌파하지 못하고 윗꼬리 달고 살짝 좀 밀리기는 했습니다. 근데 여기서 좀 추가적으로 조정이 나와준다. 분명히 뭐 한 달 정도라는 어떤 기한을 뒀으니까 그 전에 뭐 시장의 관심이 좀 축소되는 그런 흐름들도 보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그럴 때 좀 시장의 관심이 좀 없어지면서 사그라들면서 이제 좀 쉬어가는 구간들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충분히 좀 접근 가능한 구간이 나오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한 33,000원 밑에서부터는 그래도 좀 기대를 가져봐도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워낙 또 거래 대금 자체도 많이 좀 동반이 됐었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또 볼만한 게 현대모비스도 있는데 현대모비스도 당연히 좀 수혜를 받을 수 있겠죠. 현대모비스도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 가면은 가장 좀 직접적인 기대를 가져볼 만한 기업이 현대모비스 아닌가라고 생각이 들긴 하는데 현대모비스 같은 경우에도
어제 좀 올라왔다가 윗꼬리 달고 빠졌거든요. 근데 사실 현대모비스가 가장 직접적인 기대감을 가져볼 만한 기업인데 가장 문제는 주가상으로 계속 여기 박스에 갇혀 있습니다. 여기서 돌파를 못하고 27만 원 정도 되거든요. 여기 계속 돌파 못하고 거의 몇 년 동안 여기만 계속 좀 툭툭 치면서 돌파 시도를 하고 있긴 합니다만 돌파를 못해요. 힘이 좀 없어요. 그래서 지금 요 구간에서 그리고 이 상단 라인에서 매수를 여기서 하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상당히 또 오랜 시간 동안에 고생할 수 있거든요. 잠깐 줬다 빠지고 줄만 하다가 빠지고 약간 이러니까 계속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는 구간이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분간은 요 박스권 안에서의 어떤 매매 전략을 짜시는 게 제일 좋을 것 같고 만약에 접근을 한다라고 하신다면은 조금 더 기다렸다가 이 하단 라인대에서의 어떤 접근을 가져가시는 게 사실 가장 좀 좋지 않겠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요거는 워낙에 너무 그동안에 좀 박스권을 돌파하지 못하는 그런 흐름들이 좀 나왔기 때문에 요 안에서 하단 라인에서는 그래도 좀 잡아볼 수는 있을 것 같은데 현대모비스는 조금 답답한 흐름이어서 좀 말씀드리기가 쉽지가 않다. 좀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하나 더 있습니다. 지금 뭐 거론이 안 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 그동안에 뭐 하신, SL 그리고 뭐 서현이와 이런 종목들은 뭐 현대차랑 같이 이제 동반 미국으로 진출한 그런 부품사들이기 때문에 계속 거론이 돼 왔었는데 그동안에 좀 많이 뭐 소외됐던 종목 중에 하나 S&T 모티브라는 종목이 또 있습니다. S&T 모티브가 최근에 좀 자리를 잘 잡고 있거든요. 자세를 좀 잡고 있거든요. 그래서 S&T 모티브도 마찬가지로 최근에 좀 저점 들면서 좀 올라오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줬었고 S&T 모티브도 이제 그 현대랑 GM 쪽 매출 비중이 한 50% 정도 돼요. 50% 넘어갑니다. 절반 이상이 현대랑 GM 쪽에서 매출이 나오고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S&T 모티브도 좀 확실히 기대를 해볼 만한 종목이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네, 그래서 같이 좀 양사의 어떤 좀 협력이 구체화가 되고 그리고 어떤 좀 그게 가시화가 된다라고 하면은 이 익스포저가 높은 기업이기 때문에 충분히 좀 기대감을 가져볼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S&T 모티브 쪽에 대한 어떤 좀 기대감 자체도 좀 몰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최근에 올라온 거는 다만 그 방산 쪽에 대한 기대감이 더 커요. 방산이 워낙에 제일 최근에 좋았었기 때문에. 네, 근데 S&T 모티브도 이제 매출이나 이런 것들 보면은 거의 27년까지는 계속 좀 성장을 할 걸로 현재 전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그리고 작년 기준으로 했을 때 거의 4분의 1 정도가 GM 쪽으로 매출이 났던 기업 중에 하나거든요. 네, 그래서 모터 그 서플라이 체인이죠. 네, 요게 지금 GM이 너무 좀 약하기 때문에 GM 쪽에서 수주가 늘어난다. 현기차랑도 협력을 하게 되고 좀 그런 모터 서플라이 체인이 약한 기업들한테서 모터 수요가 좀 늘어난다라고 하면은 이런 S&T 모티브 같은 기업들이 좀 수주를 받게 될 가능성들 충분히 좀 잡아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뭐 요것들은 지금 최근에도 좀 탄력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S&T 모티브도 있다라는 거 참고를 좀 해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해서 좀 보면 좋을 것 같고, 여기도 뭐 길게 봤을 때는 지금 네, 뭐 전고점 상단 라인 정도 보면서 가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것도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다시 좀 돌아가서 본다면은요. 네. 그리고 이거는 이제 어제 블룸버그에서 보도가 됐던 좀 뉴스였었는데, 미국이 전력 경매를 좀 폐지할 수도 있다라는 얘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 그러니까 전력 공급 시스템을 바꿀지 고민 중이라는 얘기가 좀 나왔어요. 네, 그래서 수십억 달러 규모의 전력 경매 폐지를 고려하고 있고, 지금 중요한 거는 최근에 AI라던가 데이터 센터 이런 것들이 급성장하면서 전기 사용량이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근데 지금 현재 어떤 전력 공급 시스템으로는 이 수요를 맞추기가 굉장히 어렵다는 거죠. 네, 근데 지금 미국에서 지금까지 전력
이 경매 시스템으로 그동안에 전력을 좀 운영을 해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 발전소들이 경매가 항상 열립니다. 경매가 열리는데 발전소들이 경매에 이렇게 참여를 해요. 그래서 뭐 필요한 전력이 있으면은 그거 우리가 공급할게 라고 이렇게 경쟁을 하면서 안정적인 전력 공급을 좀 보장을 해주는 약간 그런 방식으로 이제 진행이 되어 왔었단 말이에요. 근데 발전소들이 그동안에 더 이상 뭔가 새로운 시설을 짓지 않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인 거고, 그리고 경매 비용이 너무 올라가면서 소비자 비용도 같이 올라가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안정적으로 좀 이 전력을 조달하기 위해서, 그리고 이런 구조, 경매 구조를 만들어 놨던 건데,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소비자 부담까지 올리고 있는 그런 모양새가 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시스템, 애초에 이 시스템을 만든 그 어떤 전제 자체가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로 거론이 된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히 이 PJM이라던가 미국의 가장 큰 전력망 운영 지역이 딱 2개가 있거든요. 하나가 기억이 안 나는데 PJM이랑 또 하나가 있어요. 네, 근데 이 2개가 가장 큰 전력망, 각자의 그 지역을 담당을 하고 있는 그런 전력망인 건데, 여기도 최근에 경매 비용이 엄청 그 피크를 찍었거든요. 그러면서 그때 경매 비용이 너무 올라가지고, 야, 이거 전력 가격 앞으로 더 올라가겠다. 이거 큰일 났다. 그래서 빨리 이거 에너지 가격 낮춰야 된다. 이런 얘기들이 또 되게 많이 보도가 됐었고, 그러면서 사실 뭐 전력 기기라던가 막 이런 쪽들도 같이 좀 자극받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왔었는데, 아무튼 간에 이거를 좀 비판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게 올해 6월 달 대규모 회의가 이제 열린대요. 연방에너지규제위원회라는 곳에서 6월 달에 대규모 회의를 열어서 이 시스템을 유지할지 아니면은 새로운 방식으로 바꿀지 요거를 논의할 거라고 합니다. 근데 이게 지금 전력 회사들한테 굉장히 큰 영향을 미칠 거잖아요. 사실 직접적인 영향을 가지고 있는 게 전력 회사들이기 때문에 이 전력 회사들이 좀 어떤 타격을 받을 가능성, 그리고 앞으로 불확실성이 생긴 거기 때문에 이 불확실성 때문에 뭐 컨스텔레이션 에너지라던가 뭐 GE 베르노바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있죠. 그러니까 전력을 생산하는 기업들, 그런 기업들이 막 8% 급락하고 막 그랬었습니다. 8%, 7%뭐 이런 식으로 급락하는 모습들이 좀 나왔었습니다. 네, 그래서 쉽게 얘기하면은 지금 전기 공급 시스템을 새롭게 좀 바꿀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뭐 앞으로 뭐 전기 요금을 좀 궁극적인 목적은 전기 요금을 낮추겠다. 그리고 더 추가적인 부담을 좀 덜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기 때문에 일단은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전기 요금이 낮춰지고 결국에는 이 수요가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걸 조달하는 방법들을 강구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게 중요한 건데, 단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 전력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좀 불확실성에 놓여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6월 달까지는 이게 계속 좀 거론이 될 거고 이야기가 나올 거기 때문에 요거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미국에 진출해가지고 지금 뭐 전력 어떤 생산이라던가 이런 것들에 걸치고 있는 기업들이 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일부 불확실성이 생길 가능성들도 좀 생각을 해야 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해서 좀 가지고 왔고요. 네, 근데 요거는 뭐 결과적으로 봤을 때는 뭐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지금 뭐 엄청난 규모의 타격을 준다던가 뭐 이런 것들은 좀 제한적이긴 합니다만 좀 불확실성이 연계가 되고 있고, 만약에 이런 뭐 콘스텔레이션 에너지라던가 기존의 어떤 전력 공급 회사들의 어떤 좀 주가가 흔들리게 되고 이러면은 그 기업들이랑 같이 좀 커플링돼서 주가가 움직이는 종목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조금 위축될 가능성들도 생각을 할 수도 있겠다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어제 나왔던 얘기였었는데 어제 시간 외에서 좀 나왔었죠. 어제 시간 외에서 엔비디아가 이제 그 블랙웰 발열이 가장 큰 문제로 지금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렇기 때문에 발열을 잡아야 되는데 발열을 잡는 그 기술로 액침 냉각을 계속 얘기를 하고 있단 말이에요. 공냉식 냉각도 있지만 공냉식 냉각보다 액침 냉각이 더 효율적이고 효과도 좋기 때문에 액침 냉각을 하겠다라고 이 젠스당 CEO가 작년인가에 먼저 말을 했을 거예요. 그래서 그때 한번 처음 얘기를 하고 이제 또 협력을 하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좀 방안들이
종목들이 좀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건데 우리나라에서 협력하는 업체를 찾겠다라는 기사가 보도가 됐습니다. 그래서 국내 수랭식 냉각 업체랑 협력을 모색하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고요. 여러 기업들이 좀 그 거론이 되고 있어요. 뭐 AR 시스템이라던가 뭐 삼화 에이스, 물론 이게 뭐 상장돼 있는 회사들은 아닙니다만 뭐 근데 귀뚜라미 범양 뭐 이런 그 기업들이 후보로 이제 거론이 되고 있다고 해요. 근데 그동안에 좀 많은 글로벌 기업들, 예를 들면 뭐 냉각 시스템을 가장 주로 하고 있는 뭐 버티볼딩스라던가 이런 기업들이 있잖아요. 이런 기업들이랑도 기존에 많이 좀 협력을 해왔었는데 이게 부족하대요. 그래서 좀 여전히 수요는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이거를 일부 기업들이 다 감당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도 지금 공급사를 찾겠다라고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 시간 외에서 뭐 삼성공조라던가 그리고 뭐 그 KN솔이라던가 GST 이런 기존의 냉각 시스템 관련한 종목군들이 좀 급등 나오는 그런 모습들이 좀 보여졌었고요. 그러면서 상승이 나왔었는데 이 안에서 사실 너무 그 다음 주 월요일 날 갭이 많이 뛰게 되잖아요. 그러면은 좀 접근하기는 그렇게 쉽지는 않을 것 같거든요. 근데 사실 모멘텀이 조금 세기는 해요. 그래서 이게 한 번 만에 끝날 만한 모멘텀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엔비디아 지금 또 젠슨 왕 CEO 가장 큰 어떤 인플루언서로서의 역할도 하고 있는 그런 인물인데 그리고 그걸 가장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기업이기도 하고요. 그런 기업이 국내 파트너사를 찾는다라는 이슈 자체는 굉장히 큰 이슈입니다. 그래서 이게 뭐 하루 이틀 만에 끝날 만한 이슈는 아니고 더 좀 지속성을 일부 좀 가져갈 수 있을 만한 모멘텀이라고 생각이 드는데 이거는 사실 뭐 단기적으로는 테마성으로 계속 활용이 될 거기 때문에 변동성은 굉장히 클 거고요.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날 사실 지금까지 그렇게 딱 봤을 때 일단 뭐 돈이 갈 만한 분야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지금 보면은. 그래서 단기적인 어떤 매매 자금들이 사실 보면은 금요일도 그랬지만 대형 주들이 좀 쉬어가는 흐름들이 좀 나오고 그리고 딱히 돈이 쏠리는 쪽들이 없고 좀 재미없는 시장이니까 신규 상장 종목들 그리고 뭐 일부 좀 약간 빈집털이 하듯이 그동안에 좀 이슈가 이어져 왔던 그런 종목들 중심으로 좀 수급이 조금씩 이제 돌아가는 듯한 모습들이 계속 보였었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들이 계속 연출이 되는 상태에서 좀 어떻게 보면은 새로운 테마가 좀 나온 거잖아요. 새로운 테마가 좀 나온 거고 새로운 테마가 또 부각이 된 거고 좀 하나의 불을 지펴주는 그런 역할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돈이 좀 쏠릴 가능성들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장 초반에 만약에 그 개장할 때 동시효과 막 이런 상으로 봤을 때 갭이 좀 크게 뜨게 된다라고 하면은 조금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보수적으로 접근을 하는 게 당연히 필요할 것 같고요. 다만 삼성공조나 이런 종목들은 최근에 뭐 흐름 자체도 나쁘진 않거든요. 계속 좀 자리도 잘 지켜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고 그래서 뭐 돌파하는 흐름 나오면서 이렇게 또 올라오면은 또 세게 왜냐면 삼성공조가 제일 먼저 움직였으니까 세게 올라오겠지만 이전에 또 매물대들이 꽤 많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다 뚫고 올라가기가 사실 그렇게 쉽지는 않은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요거는 뭐 글쎄요, 매매적인 관점으로만 좀 활용을 하시고 그 중에서 저는 한중 NCS라는 종목이 또 가장 좀 괜찮아 보이거든요. 그래서 한중 NCS 같은 경우에 일단 그동안에 많이 빠지기도 했었고 그리고 이렇게 좀 보시다시피 저점 하나 만들고 바닥도 한 번 더 만들고 이렇게 좀 올라오는 모습 좀 보이고 있잖아요. 아직까지 뭐 크게 뭐 움직임이 지금 나오고 있고 막 이런 건 아닙니다만 그래도 최근에 돌리는 그런 흐름들 자체가 좀 나와주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저점 높이고 있고 전고점 돌파 구간도 이제 좀 만들어 볼 수 있을 만한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평선들도 좀 모아놨고요. 그래서 한중 NCS도 ESS 관련이기도 하지만 그 냉각 관련 시스템도 같이 하고 있는 냉각이 아니죠. 냉각 관련 시스템도 같이 하고 있는 그런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한수 NCS가 만약에 좀 다른 종목들이 치고 올라가는데 뭐 그 동시효과 상으로 봤을 때 좀 생각보다 덜 오른다라고 하면은 그러면은 좀 한중 NCS는 관심 있게 볼만하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이게 최근에 그 어느 정도 올랐던 종목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전에 상승이 일부 나왔던 종목들 같은 경우에 그리고 시세를 일부 줬던 종목들은
오히려 뭐 다른 새로운 테마의 이슈가 붙어줘도 그 종목들은 생각보다 잘 못 가요. 그리고 오히려 그동안에 주목을 거의 못 받았었고 약간 좀 주가가 오른 게 거의 없었던 종목들이 있죠. 그런 종목들이 훨씬 더 많이 오르기 때문에 장 초반에는 그런 종목들이 더 세게 뜨더라도 결국에는 종가상으로 좀 크게 어떤 유지를 좀 해주는 그런 기업들이 대부분 그동안에 많이 못 올랐던 기업들이더라고요. 요즘 흐름이 좀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도 좀 괜찮지 않나라고 좀 생각이 들어요. 최근에 ESS 관련해서도 계속 이야기 나오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관련주들은 뭐 하단에 보시다시피 뭐 삼성공조, G2파워, 뭐 KN솔, GST, 워트, LS 일렉트릭, 한중 NCS 이렇게 있으니까 이거는 좀 참고를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일부 테마성 종목들을 제외하고서라도 사실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뭐 이렇게 다음 주 초반 정도에 주가가 밀리게 된다, 시장이 좀 밀린다라고 그러면은 거기서는 오히려 그동안에 좀 못 담았던 종목들 중심으로 그동안에 올라서 못 담았던 종목들 중심으로 좀 담으시면 좋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요. 저는 그 안에서 지금 여전히 2차 전지라던가 그리고 뭐 2차 전지 쪽 주로 네, 그 안에서 좀 기회를 찾아보시는 게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이제 바닥에서 돌리기 시작한 업종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너무 또 단기적으로 2차 전지는 계속 꾸준히 또 오르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좀 조정이 나온다라고 하면은 자리를 좀 준다 그러면은 그때는 오히려 좀 기회가 되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안에서의 기회를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별로 그렇게 막 쫄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드는 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로 좀 조정이 나와서 일부 뭐 61선이라던가 요 정도까지 좀 밀려준다라고 하면은 거기서는 또 충분히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너무 또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는 그냥 단기 과열 정도의 구간이고 쉬어갈 수 있을 만한 구간이 또 충분히 왔다. 그래서 이제 그 정도 안에서의 어떤 흐름인 거지 너무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다. 저는 그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좀 회복에 집중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턴어라운드가 되는 그런 종목군들에 계속 집중을 하고 그러면은 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어서 그 안에서의 어떤 기회를 한번 같이 좀 찾아보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오늘 찐시황 또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화이팅 하시고요. 주말 잘 보내시고 저는 또 월요일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